안녕하세요. KKDeFi입니다. 디파이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는 거래소 외에 개인 지갑 메타마스크를 사용하고 계시죠? 개인 지갑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아무래도 메타마스크가 범용성이 좋아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 최근에 메타마스크 측에서 다소 불편하고 충격적일 수도 있는 개인정보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나의 개인정보를 추적한다는 변경이 포함된 내용인데, 간단하게 컨센서스의 공지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마스크를 운영하는 모기업인 컨센서스의 개인정보 정책 11월 23일 업데이트 내용이고, 내용이 긴데 핵심만 보면 이 개인정보 정책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하고 공유하고 보관하는지를 명시합니다. 그 아래에 바로 metamask.io가 포함이 되어 있죠. 내려오면 정보는 어디에 국한하냐,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인퓨라를 기본 RPC 제공자로서 메타마스크를 사용할 때 당신의 정보를 추적합니다. 그 정보는 뭐가 포함이 되냐? 당신이 접속한 IP 주소와 이더리움 지갑 주소가 모두 취급이 됩니다. 자, RPC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면 원격 프로시저 호출이라는 내용인데, 그냥 어떤 방식으로 내가 블록체인에서 원하는 액션을 수행시켜 주는지에 대한 통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기술을 사용할 때 어떤 RPC 기술을 내가 걸어놨는지, 설정해놨는지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인퓨라라는 기본 RPC를 사용을 할 때 개인정보 추적 범위에 당신은 해당이 됩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 내용을 가지고 외신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들이 여기저기 나왔고요. 보시면 코인텔레그램 뉴스나 크립토 슬레이트 또는 한국 뉴스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메타마스크 디지털 자산 지갑 이용자 IP 및 주소 수집 계획 발표.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지갑 애플리케이션의 메타마스크가 사용자의 인터넷 규약 주소, IP 주소를 의미하죠. 를 수집할 전망입니다. 자, 메타마스크의 모기업인 콘센서스는 지난 11월 23일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협약 개정 사안을 통해 일부 블록체인 거래 사용자의 IP와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근데 그 대상은 RPC를 기본인 인퓨라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인퓨라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개발 환경 API이고요. 그러나 자체 이더리움 노드 또는 타사 원격 프로시저 호출, 타사 RPC 공급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IP 주소나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메타마스크가 수집하는 IP와 이더리움 지갑 정보는 향후 법 집행기관의 요구사항에 준수하기 위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라는 게 큰 내용이죠. 현재 메타마스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100만 명 이상이다. 그 내용 또한 이 정책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충격적인 사항이죠. 자, 이런 유사한 사항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올해 한 번 있었는데, 크게 소문이 났던 건 토네이도 캐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제재가 실제로 가해졌었죠. 자, 토네이도 캐시는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인데 말 그대로 돈 세탁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더리움을 내가 이 토네이도 캐시에 보내주면 그 토네이도 캐시는 출처가 모르게끔 내가 원하는 주소로 그 이더리움을 보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OFAC라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입니다. 실제로 그냥 미국 정부인 거죠. USDC의 발행자인 서클은 이 제재 목록에 있는 주소와 상호작용을 하는 사용자의 자금을 동결시켰습니다. 자, 지금은 해소가 됐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고, 특히 외국인들, 미국에서 활동하거나 관련 블록체인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자금이 실제로 동결해서 굉장한 파문이 일었죠. 자, 이렇게 서비스 하나만 가지고도 미국 재무부가 자기들의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 메타마스크의 경우에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현재 메타마스크를 아예 버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메타마스크를 쓰기는 쓰되 계속 쓰고 싶긴 하니까 쓰되 지금의 이더리움 RPC 주소를 새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RPC 주소는 우리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때 가장 유명한 곳이 여기죠. chainlist.org에서 이더리움 메인넷 아래 목록을 펼쳐보면은 여기서 내가 설정해 줄 수 있는 RPC 리스트가 쫙 뜹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좀 유명하거나 많이 사용되는 것, 평이 좋은 곳은 여기 앵커, 노드리얼, 그 외에는 알케미가 따로 있습니다. 알케미라는 곳에서는 계정을 새로 만들어 해서 약간 귀찮으니까 알케미는 제쳐두고 노드리얼 또는 앵커, 자, 비슷한 사이트가 여기 ethereumnode.com에도 있습니다. 알케미, 노드리얼, 앵커 중에 알케미를 직접 써보실 줄 아는 분을 제외하고서는 이 두 개 정도 또는 원하시는 거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하거나 똑같이 체인 리스트에서도 맨 우측에 카피 URL을 하면 해당 RPC 주소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마스크에서 우리가 IP 추적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기본 RPC를 우리가 원하는 RPC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마스크에 우선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이더리움 메인넷을 골라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는 미리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두 번째 이더리움 제가 만든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기본 이더리움 메인넷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여기 칼라 서클을 눌러주시고요. 설정으로 오시고요. 네트워크로 오시고요. 현재 이더리움 메인넷이 선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입력해 줘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 인퓨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인퓨라라는 기본 RPC를 사용할 때는 개인정보 추적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인정보 정책이 있었고, 자, 이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만든 거를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선택한 상태에서 네트워크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 이더리움이 없어서 수동 추가를 눌러주셔야 되고요. 네트워크 이름은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한글로 이더리움 메인넷이라고 되어 있고 앵커를 쓸 거기 때문에 따로 앵커를 써줍니다. 자, URL은 아까 우리가 카피를 여기서 하면 되죠. 카피 URL 넣고요. 체인 ID 이더리움은 1번입니다. 자, 통화 기호는 이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통화 기호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의 기호를 써주면 됩니다. 자, 블록 탐색기는 아까 우리가 봤던 똑같은 주소인 etherscan.io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이더리움과 이름이 다르고 URL, RPC URL이 다른 정보가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이 이더리움 메인넷, 내가 쓴 메인넷이 성공적으로 추가되었다는 문구가 뜨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네트워크 목록을 눌러보시면 기본 이더리움이 있고요. 제가 추가한 두 번째 이더리움이 이렇게 뜨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에서 뭔가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쓰실 일이 있다면은 기본이 아니라 우리가 추가한 이 두 번째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토큰이 없어지거나 자산이 없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이 그대로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메타마스크의 개인정보 추적을 피하기 위한 업데이트 조치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항상 어떤 코인을 하든 디파이를 하시든 안전벨트 잘 착용하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KKDeFi였습니다.